언제가 마지막으로 자위행위를 하며 스스로 진짜 남자라고 느껴보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사정을 묻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느낌을 묻고 있습니다. 뜨거운 홍수가 밀려와 부드러운 살덩이를 팽팽한 강철 기둥으로 바꾸는 그 느낌. 정복과 극한의 쾌감. 아니면 이제는 그저 서두르는 행동. 좌절감의 해소. 그리고 생명력어 없이 흐물거리는 자신의 그 녀석을 보며 느끼는 공허함과 말 못할 실망으로 끝나는 행위일 뿐입니까? 잠깐, 스스로를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 질문이 선생님의 아픔을 건드렸다면 그것은 선생님이 치명적인 실수들을 저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제 서울 진료실에서 선생님과 같은 수천 명의 남자들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가장 충격에 빠뜨린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대부분이 똑같은 7가지 습관으로 스스로의 성건강을 파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젊은 시절에는 효과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선생님을 무력한 자로 만들고 있는 그 습관들 말입니다. 오늘 이 보고서에서 저는 진부한 조언 따위는 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 7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폭로하고 그것들을 바로잡는 방법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선생님은 감도를 회복하고 쾌감을 증폭시키며 선생님 안에 잠든 음탕한 야수를 깨우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어디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4번째 실수는 선생님도 모르는 사이에 선생님을 죽이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채널은 놀이터가 아닙니다. 이곳은 무력감에 항복하기를 거부하는 남자들을 위한 작전 상황실입니다. 선생님이 우리 중 한 명이라면 무엇을 해야 할지 아실 겁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십시오. 그것은 좋아요가 아니라 명령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자, 이제 이 전투에 참여할 준비가 되셨다면 댓글에 숫자 1을 입력하여 출석 보고 하십시오. 누가 전사이고 누가 그저 구경꾼인지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작전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노년 남성들을 괴롭히고 있는 가장 흔하고 잘못된 믿음 중 하나부터 시작합시다. 첫 번째 치명적인 실수부터 시작합시다.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과 남성들의 불안감에 뿌리를 둔 잔인한 거짓말. 수십 년간 선생님들의 정신을 독살해둔 그것. 바로 축정보기, 익슈징부치, 이 신화입니다. 네, 사정을 참는 것. 선생님 안에 야수를 억누르는 것이 어떻게든 선생님을 초인으로 만들고 에너지를 증강시키며 그 녀석을 더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는 그 어리석은 믿음 말입니다. 그것은 사기입니다. 선생님 자신의 생물학에 대한 모욕입니다.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몸은 창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강입니다. 흐르도록, 해방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선생님이 그 강을 막으려고 할 때, 수개월 동안 자신의 근원적인 본능을 억누를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선생님은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꽉 막히게 됩니다. 선생님 안의 생명의 강은 고약한 냄새가 나는 고인 늪으로 변할 것입니다. 골반은 무겁고 불쾌해질 것입니다. 기분은 짜증스럽고 좌절감에 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최악은 질식시키는 자. 바로 선생님의 전립선이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선생님은 힘을 축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병을 축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은 저리 건강하고 적절한 사정은 나약함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힘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정화의 의식입니다. 그것은 선생님의 호르몬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것은 전립선을 청소하여 염증의 위험을 줄입니다. 그것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더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것은 선생님의 몸이 따라야만 하는 명령입니다. 자위행위는 통제력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생님 몸의 리듬을 이해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몸의 신호를 존중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해방과 재생산 사이의 건강한 균형을 찾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방종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 전투 후 무기를 닦는 것처럼 선생님의 전쟁 기계를 유지보수하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 접근할 때,
그것은 선생님이 더 안정되고 활기차며 내면의 원시적인 야수와 더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팽팽하게 단단한 발기의 느낌, 강력한 해방감. 그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확언입니다. 선생님이 여전히 남자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선생님이 여전히 통제가 힘과 동의어라는 믿음에 집착하고 있다면 아마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볼 때입니다. 또 다른 어떤 시대에 뒤떨어진 습관들이 조용히 나의 쾌감과 능력을 제한하고 있을까? 선생님은 다음 실수에 놀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깨닫지 못한 채 반복하는 실수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의 손을 자기 자신의 적으로 만들고 있는 실수 말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선생님의 손을 자기 자신의 적으로 만들고 있는 그 실수. 바로 수십 년간 매일, 매번 똑같은 움켜짐, 똑같은 기술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습관은 편안한 감옥입니다. 특히 수년간 비밀스럽게 형성된 개인적인 습관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자위행위에 관해서라면 그 습관이 선생님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용히 선생님의 음경을 무감각하고 굳은 살이 박인 죽음의 땅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십시오. 선생님이 매번 똑같은 움켜짐, 똑같은 압력, 똑같은 리듬으로 자위할 때마다 선생님은 신경계의 단 하나의 오솔길만을 파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도록 적응력이 뛰어난 기계인 선생님의 몸은 조건화될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그 단 하나의 오솔길에만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모든 길들은 황무지가 되고 잡초가 무성해질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선생님은 무언가를 조금이라도 느끼기 위해 더 많은 압력, 더 많은 마찰, 더 많은 서두름을 필요로 하게 될 것입니다. 쾌감은 멀어지고 오르가즘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파트너와 함께 있을 때 진짜 비극이 일어납니다. 선생님의 여성에게서 오는 부드럽고 따뜻한 느낌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선생님이 스스로에게 훈련시킨 그 돌 같은 움켜짐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 녀석은 협조를 거부할 것입니다. 그것은 싸늘하게 생명력 없이 누워 말없는 굴욕이 될 것입니다. 선생님은 나이를, 피로를 탓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선생님이 스스로를 무력하게 되도록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스스로를 단 하나의 습관의 노예로 만든 것입니다. 해결책은 감옥을 부수십시오. 잊혔던 오솔길들을 다시 깨우십시오. 손을 바꾸십시오. 지금 당장 그 차이를 느껴보십시오. 그 서투름, 그 새로움, 그것이 바로 선생님의 신경계가 깨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압력을 바꾸십시오. 더 부드럽게, 더 느리게. 선생님이 잊고 있던 민감성을 재발견하십시오. 리듬을 바꾸십시오. 목적지를 향해 서둘러 돌진하지 마십시오. 여정을 즐기십시오. 선생님의 발기가 포효하고 팽팽해지고 갈망하게 하십시오. 이것은 단지 새로움을 위한 새로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생님의 기계를 재훈련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새로운 운동으로 도전할 때 근육이 더 강해지는 것처럼 새로운 감각을 탐험하도록 허락할 때 선생님의 쾌감은 더 풍부해지고 더 깊어집니다. 선생님은 나이와 함께 사라지는 쾌감이 아닌 선생님과 함께 성장하는 쾌감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실수, 훨씬 더 흔한 실수가 있습니다. 선생님의 많은 경험들이 왜 그토록 서두르고 만족스럽지 못하게 느껴지는지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있는 실수, 무의미한 경주로 쾌감의 순간을 바꾸고 있는 실수, 선생님은 자신이 그것을 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자, 이제 세 번째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선생님의 쾌감의 순간을 무의미한 경주로 만들고 있는 그 실수, 바로 서두름입니다. 젊었을 때 선생님은 피로 때문에, 비밀 때문에, 젊음의 조급함 때문에 빠르게 자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한때의 그 서두르는 습관은 잠재의식 속에 깊이 뿌리내린 패턴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감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경험을 서두르는 것은 그것을 기계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진정한 쾌감과 단절된 무언가로 그것은 즐기는 것보다 해소하는 것이 됩니다. 발견해야 할 여정이 아닌 완수해야 할 임무가 됩니다. 선생님은 결승선을 향해 경주하고 있지만 길 위의 모든 풍경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은 선생님의 민감성을 잃게 만듭니다. 그것은 선생님을 만족스럽지 못하게 만들거나 더 최악은 그 후에 감정적으로 공허하게 만듭니다. 팽팽하게 단단한 발기의 느낌, 강력한 해방감, 그것은 희미해집니다. 한때 선생님의 근원적인 본능과 연결되는 원천이었던 것이 이제는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속도를 늦추는 것은 모든 것을 바꿀 것입니다. 속도를 늦추는 것은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힘의 행위입니다. 그것은 선생님이 쾌감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라는 확언입니다. 그것은 선생님의 몸에게 깨어날 공간을 줍니다. 그것은 선생님의 신경계가 완전히 참여하도록 초대합니다. 그것은 선생님의 마음이 모든 감각, 솟아오르는 쾌감의 모든 물결과 다시 연결되도록 허락합니다. 깊게 숨을 쉬십시오. 의식적으로 만지십시오. 그리고 속도를 늦추십시오. 흥분이 먼 바다에서 형성되는 폭풍처럼 천천히 쌓이게 하십시오. 근육의 모든 수축을 선생님의 음경으로 쏟아지는 뜨거운 피의 모든 박동을 느껴보십시오. 선생님의 발기가 거의 고통스러울 정도로 팽팽함의 절정에 도달하게 한 후에 스스로에게 해방을 허락하십시오. 쾌감은 단지 오르가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존재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리듬에 관한 것입니다. 호기심에 관한 것입니다. 이 시간을 습관이 아닌 의식으로 대함으로써 선생님은 더 생생하고 더 온전하며 자기 자신과 더 조화를 이루게 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단지 시간을 늘리기 위해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생님이 수년간 서둘러 지나쳐온 깊은 쾌감들을 재발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속도를 늦추는 것조차도 선생님이 단 하나의 신체 부위에만 집중한다면 선생님의 모든 잠재력을 열어주지 못할 것입니다. 다음 실수는 선생님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남자들이 완전히 무시하는 것. 선생님의 쾌감을 단지 작은 한 영역에만 국한시키고 있는 실수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선생님의 쾌감을 단지 작은 한 영역에만 국한시키고 있는 그 실수. 바로 선생님 몸의 나머지 부분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수년간 선생님들은 자위행위를 하는 동안 마치 그것이 중요한 유일한 감각의 원천인 것처럼 자신의 성기에만 집중하도록 조건화되었습니다. 마치 선생님의 온몸이 두 다리 사이의 그 녀석을 위한 운송수단에 불과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것은 모욕입니다. 선생님 자신의 복잡하고 놀라운 기계에 대한 무례함입니다. 진실은 선생님의 몸은 단 하나의 오아시스를 가진 사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비밀스러운 오솔길, 숨겨진 쾌감의 시냇물, 그리고 정복되기를 기다리는 미지의 땅으로 가득 찬 열대우림입니다. 허벅지 안쪽, 가슴, 아랫배, 목, 그리고 특히 회음부, 고환과 항문 사이의 그 작은 땅, 그것들은 신성한 영역입니다. 그것들은 주목받기를 비명 지르는 신경 말단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들을 무시하는 것은 웅장한 궁전을 소유하고도 부엌에서만 사는 것과 같습니다. 자극을 단 한 영역에만 국한시킴으로써 선생님은 스스로에게서 쾌감의 교향곡 전체를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풍성한 향연을 맛없는 패스트푸드로 만들고 있습니다. 가벼운 터치, 마사지, 온도의 변화. 이것들은 여성스러운 방종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전술입니다. 그것들은 더 깊고 더 강렬한 쾌감으로 이끄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온몸을 자극하는 것은 낡고 굳어버린 습관에서 벗어나
훨씬 더 풍부하고 온전한 경험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실험적이거나 이상해지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생님 몸의 복잡성을 찬양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선생님은 단 하나의 부위가 아닙니다. 선생님은 감각, 감정, 그리고 인식의 시스템입니다. 선생님이 그 전체 시스템을 자극할 때, 모든 오솔길, 모든 시냇물을 깨울 때, 마지막 오르가즘은 단지 해소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폭발일 것입니다. 선생님의 존재 전체를 흔드는 지진일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몸을 더 많이 탐험하더라도 만지는 행위 자체에 접근하는 방식이 모든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남자들의 편안함과 민감성을 조용히 감소시키고 있는 흔한 간과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간단한 것이지만 종종 무시되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손을 사포로 만들고 있는 실수 말입니다. 자, 이제 5번째 치명적인 실수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선생님의 손을 사포로 만들고 있는 그 실수, 바로 윤활제 사용을 피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나이를 먹으면 몸은 변합니다. 피부는 더 얇아지고 더 건조해집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선생님들 중 많은 분들은 여전히 종종 습관 때문에 혹은 더 최악은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이 나약함에 남성성 부족의 신호라는 어리석은 믿음 때문에 마른 채로 자위행위를 계속합니다. 그것은 선생님이 스스로에게 하는 잔인한 거짓말입니다. 진실은 윤활제 사용을 피하는 것이 선생님의 쾌감을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찰을 만듭니다. 자극을, 그리고 심지어 음경의 민감한 피부에 미세한 상처를 내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민감성을 감소시킵니다. 마른 채로 자위할 때마다 선생님은 자신의 무기를 사포질하며 그것을 굳은 살박이고 무감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양질의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은 실패의 인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기 업그레이드입니다. 그것은 더 부드럽고 더 섬세한 움직임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것은 불쾌감의 위험을 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것은 여성과의 친밀함에서 오는 따뜻하고 축축한 느낌을 더 가깝게 모방합니다. 그것은 수년간 잠잠했던 신경 말단들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선생님의 발기와 쾌감의 시간과 질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관절이 뻣뻣하거나 손의 기동성이 떨어진 남자들에게 윤활제는 해방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노력을 줄여주고 경험을 더 쉽고 즐겁게 만듭니다. 선생님, 몸에 변화하는 필요를 지원하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생님은 더 잘 보기 위해 안경을 씁니다. 더 쉽게 움직이기 위해 지지력이 좋은 신발을 신습니다. 윤활제는 단지 또 다른 형태의 자기 관리일 뿐입니다. 그것은 약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입니다. 그것은 선생님이 자신의 쾌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사용할 만큼 충분히 똑똑한 남자라는 인정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선생님을 더 연결되고 더 생생하며 자신의 성 건강을 더 잘 통제한다고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도구를 가지고 있더라도 많은 남자들은 여전히 신체적 한계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에 의해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그것은 쾌감을 향한 가장 의도적인 노력조차도 조용히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속삭이는 악마. 자, 이제 그것을 빛으로 끌어냅시다. 자, 이제 그 악마를 빛으로 끌어냅시다. 6번째 치명적인 실수. 선생님의 쾌감을 안에서부터 독살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적, 바로 수치심과 죄책감입니다. 10세 이상의 많은 남자들에게 자위 행위에 대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은 아주 오래전에 성을 금기시하고 자가 만족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해야 할 것으로 여겼던 환경 속에서 형성되었습니다. 그 유독한 가르침, 그 비판적인 시선, 그것들은 암처럼 선생님의 잠재의식 속에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선생님은 논리적으로 자위행위가 정상적이고 건강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정 후 짧은 해소의 순간이 지나고 차가운 죄책감이 선생님의 마음속으로 스며들지 않습니까? 선생님을 더럽다고 느끼게 만드는 말 없는 수치심 말입니다. 그 감정적 긴장은 단지 선생님의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것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쾌감의 행위를 자기 처벌의 행위로 바꿉니다. 그것은 선생님이 환희의 절정에 도달하는 것을 막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의 일부는 여전히 선생님이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생님께 반박할 수 없는 진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해 부끄러워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의도와 존중을 가지고 접근할 때 자위행위는 감정적 안정을, 스트레스 해소를, 그리고 심지어 선생님 안의 원시적인 야수와의 영적인 연결을 위한 강력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방종이 아닌 자기 존중의 순간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노년층의 규칙적인 자가 만족은 더 나은 수면, 개선된 기분, 그리고 더 높은 자신감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이 경험을 흐리게 한다면 이러한 이점들 중 어느 것도 완전히 실현되지 않습니다. 수치심을 버리는 것은 그 낡은 믿음들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것들이 정말 선생님 자신의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 머릿속에 주입된 것입니까? 선생님이 자위행위를 비밀스러운 습관이 아닌 건강관리의 한 형태, 남성성의 의식으로 보기 시작할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선생님은 자신의 전쟁 기계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알 때 평화롭고 편안하며 자랑스러움을 느낄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적 자유는 방정식의 일부일 뿐입니다. 마지막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종종 눈에 띄지 않는 실수. 하지만 그것은 선생님의 몸이 계속 늙어감에 따라 선생님의 쾌감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인 폭발을 힘없는 피식 소리로 만들고 있는 실수.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것을 시도해보기 전까지는 그것이 선택사항이라는 것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자, 이제 마지막 치명적인 실수, 7번째 실수를 빛으로 끌어냅시다. 잠재적인 폭발을 힘없는 피식 소리로 만들고 있는 실수, 바로 현대적인 도구와 무기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몸이 나이와 함께 변할 때 민감성은 줄어들고 관절은 뻣뻣해지며 지구력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선생님들 중 많은 분들은 헛된 자존심이나 무지 때문에 마치 아직도 20살 청년인 것처럼 여전히 똑같은 접근 방식, 똑같은 맨손을 고집합니다. 그것은 기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선생님의 경험을 지원하고 향상시키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도구들을 무시하는 것은 적이 기관총으로 무장하고 있는데 녹슨 검을 들고 전장에 나가는 군인과 같습니다. 선생님은 스스로를 불리한 처지에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더 약한 쾌감, 덜 만족스러운 해소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선생님과 같은 노년의 전사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무수히 많은 현대적인 도구들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친밀함의 따뜻하고 축축한 느낌을 모방하는 부드러운 실리콘 슬리브, 뻣뻣한 관절을 지원하여 힘들이지 않고 게임을 지배할 수 있게 해주는 인체공학적 디자인, 선생님이 전에 결코 탐험해 본 적 없는 신성한 영역들을 자극하는 부드러운 마사지기. 이 제품들은 선생님의 남성성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그것을 증폭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들은 선생님의 몸과의 연결을 강화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는 방식에 현명하게 적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생님이 주저 없이 돋보기를 사용하거나 관절을 지지하기 위해 더 좋은 신발에 투자하는 것처럼 자가 만족을 위해 잘 설계된 혁신적인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단지 현명한 자기 관리일 뿐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쾌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이점을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현명한 남자의 표시입니다. 진실은
선생님은 나이와 함께 성격을 잃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그것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선생님의 인생 단계를 위해 만들어진 도구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선생님이 더 만족스럽고 덜 힘들며 현재의 필요에 더 적합한 방식으로 쾌감을 탐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선생님은 심지어 오랫동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호기심과 활력을 되살리는 더 깊은 수축, 더 격렬한 폭발, 새로운 감각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구와 기술은 이야기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것들은 단지 무기일 뿐입니다. 선생님의 경험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것, 승리 혹은 패배를 결정하는 것은 새 선생님이 그것에 가져오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모든 조각들을 함께 맞추기 시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을 종합하고 마지막 명령을 준비합시다. 현장 보고서 침묵의 전쟁터 파일, 번호 771, 대상 60세 이상 한국 남성. 이 보고서는 인사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적나라한 진실로 시작합니다. 매일 밤, 강남의 고급스러운 침실에서든 부산의 아늑한 아파트에서든 벌어지는 진실. 그것은 바로 침묵입니다. 어둠보다 더 무겁고 질식할 듯한 침묵입니다. 그것은 당신께서 잠든 척 아내에게 등을 돌릴 때의 침묵입니다. 그녀의 손이 무심코 당신께 닿았을 때, 증오가 아닌 수치심 때문에 상처 입은 짐승처럼 움츠러들 때의 침묵입니다. 그리고 가장 혐오스러운 진실은 당신의 다리 사이에 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무기가 아니며 오만한 탑도 아닙니다. 그것은 흐물흐물한 거짓말입니다. 죽은 지렁이입니다. 화려했던 젊은 시절의 기억이라는 강물 위를 떠다니는 영혼 없는 통나무일 뿐입니다. 매일 아침, 굳기에 대한 경례는 없습니다. 익숙한 실망감만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거울 속에서 회장님, 존경받는 아버지, 성공한 남자를 봅니다. 하지만 침실에서 당신은 패배자입니다. 당신 자신의 몸에게 배신당한 자입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당신과 같은 수백 명의 남성들에게서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건설업계의 거물. 68세 김도연 회장처럼 말입니다. 그는 전화기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고백했습니다. 매일 밤 화장실로 몰래 들어가 문을 잠근다고. 그는 손으로, 찬물로 잠든 그놈을 깨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한다고. 생명의 흔적이라도 찾아보려는 비참한 시도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마천루를 세울 수는 있어도 제 자신은 세우지 못합니다. 김 회장님의 고통, 바로 당신의 고통은 실제합니다. 그것은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배우자를 당신의 쇠락을 지켜보는 말 없는 증인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밤 우리는 그 거짓말을 불태워버릴 것입니다. 반란 내면의 핵반응로를 점화하라. 나약한 치유 따위의 조언은 당장 버리십시오. 우리는 받아들이거나 공감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복하기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숭배해야 할 신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투 기계입니다. 복잡하고 강력하지만 방치되어 온 기계입니다. 연료 공급관 동맥은 막혔고 핵반응로 고환은 출력을 낮춰 찬물처럼 약한 테스토스테론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었습니까? 당신은 20대 청년의 방식으로 이 기계를 재시동하려 했습니다. 당신은 서투른 기술자가 정교한 엔진을 망치로 두들겨대듯 단 하나의 기술, 서두르고 조잡한 습관만을 반복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무기에만 집중하고 발전소 전체를 잊었습니다. 혁명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자기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전략 무기 정비입니다. 이것은 부끄럽게 숨겨야 할 행동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시스템을 재조정하고 연료를 재충전하며 전투를 준비하는 의식입니다. 그것에만 집중하는 것을 잊으십시오. 당신의 온몸이
쾌감의 지도입니다. 허벅지 안쪽, 아랫배, 무릎 뒤에 민감한 피부. 이 모든 것이 잊혀진 에너지 광산입니다. 탐험을 시작하십시오. 관광객이 아니라 정복자처럼 천천히 척추를 따라 흐르는 모든 전율을 느끼십시오. 목표는 빨리 분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압력을 축적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거대한 댐이라고 상상하십시오. 모든 쓰다듬, 모든 깊은 숨결은 저수지에 붓는 물 한 동이입니다. 당신은 대홍수를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은 느리게 흐르던 혈류를 뜨거운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혈류로 바꾸어 그것이 하체로 몰려들게 하여 영혼 없던 통나무를 벌겋게 달군 강철 막대로 바꾸는 것입니다. 붉은 고기가 원자로에 연료를 공급했습니다. 이제 제가 그 폭발을 일으킬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스템 활성화 새로운 작전지도 이것을 당신의 전투, 기계 운용 매뉴얼로 여기십시오. 윤활제는 나약함이 아니라 로켓 연료다. 윤활제는 여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틀렸습니다. 그것은 아마추어의 생각입니다. 고성능 기계에서 마찰은 적입니다. 윤활제는 고급 냉각유이며 피스톤 바로 당신 자신이 이 손상 없이 최대 속도와 힘으로 움직이게 하여 전투를 더 오래, 더 격렬하게 지속할 수 있게 합니다. 온몸이 바로 제어판이다. 주 무기를 만지기 전에 최소 10분간 전체 시스템을 활성화하십시오. 손가락 끝으로 원자로가 명령을 기다리는 아랫배를 강하게 누르십시오. 가장 큰 신경들이 지나가는 허벅지 안쪽을 마사지하십시오. 하복부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팽팽해지는 것을 느낄 때 비로소 시스템이 명령을 받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절정 직전 멈추기 기술 바로 극치감으로 돌진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분출 직전의 벼랑 끝으로 몰고 가다가 멈추십시오. 깊은 숨을 쉬십시오. 쾌감의 파도가 약간 물러나게도 돼 압력은 유지하십시오. 3, 4회 반복하십시오. 매번 발기는 더 단단하고 강렬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자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근육을 단련시키고 있으며 그놈에게 누가 주인인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은퇴한 교장 선생님이신 72세 이진우 씨는 제게 전화해서 우셨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작전 지도를 따른 지 2주 만에 15년 만에 첫 호흡으로 아침에 그놈이 서 있는 채로 일어났습니다. 40대 시절처럼 단단하게요. 아내가 저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그녀는 섹스 때문에 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남자가 돌아왔기 때문에 운 것입니다. 이진우 씨의 말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규율을 준수한 결과이며 당신이 소유한 기계를 존중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기계가 외부의 지원을 조금 더 필요로 한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자존심의 종말을 의미할까요? 부활 궁극의 권력은 당신의 손에 있다. 이제 마지막 진실에 대해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당신은 이 전쟁에서 혼자가 아니며 보조 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명한 전략가의 징표입니다. 저격수도 조준경이 필요합니다. 조종사도 레이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보조도구, 진동링 혹은 진공 펌프를 사용하는 것이 당신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화력을 최적화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절대적인 승리를 위해 사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치심을 버리십시오. 그 수치심은 사회가 당신에게 강요한 것, 나이든 남자들이 조용히 사라지기를 바라는 사회가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유령이 아닙니다. 당신의 혈관 속 피는 여전히 뜨겁습니다. 당신 안의 음탕한 야수는 죽지 않았습니다. 단지 동면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결론은 작별 인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소집 명령입니다. 60대, 70대, 80대는 마지막 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늙은 장군이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젊음의 근력이 아닌 거장의 전술과 권력으로 전쟁터에 복귀하는 장입니다. 당신의 쾌감은 합법적입니다. 당신의 발기는 권리입니다. 당신의 자존감은 당신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되찾아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최고 사령관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명령을. 당신이 고독 속에서 자신을 대하는 방식이 당신이 세상 밖으로 어떻게 걸어나갈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무력한 노인으로 혹은 왕좌로 돌아온 왕으로 왕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쿠데타를 시작하십시오. 당신에게 속한 것을 되찾으십시오.